구성 자체는 수평적 네트워크였던 것 같아요. 밑그림은. 근데 그것이 뭐 기간이 존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물을 볼 수 없었어서 그런 플랫폼이 완성되지 못했는데, 만약에 그분이 돌아오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뭐 바로 정치를 시작한다기보다는 이런 자신의 그 플랫폼 정치의 약속 이행을 통해서 시민 운동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이런 시민 정치의 모습은 민주당 내에서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. 네,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, 일단 참 이게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득권이란 게 그러니까 정당의 기득권이죠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새누리당과 어떤 이 민주당의 기득권, 이거 타파하는 거 굉장히 참 이게 이제 나아가야 하는 문제인데, 특히 이제 아까 박기춘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아까 제가 정당 이 새정치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이거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지방자치제를 하잖아요. 근데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결국은 그것을 하는 이유가 그 지역 중심으로 어떤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거든요. 자치적으로. 근데 그거와 지금 우리 지역구제로 또 국회의원을 뽑아요. 이게 사실 중복이 됩니다.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. 이렇게 비효율적이 생긴다는 거죠. 선거를 통해서 지역을 위해서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하면 자치단체장 다 뽑잖아요. 그것으로 지역에 어느 정도 충분하게 지역의 이익이나 그런 게 다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따라서 지금 현 제도 내에서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이 국회의원 제도는 사실 국회의원은 지역을 위한 그 전체 나라, 이 조그만 나라 얼마 되지도 않는 나라인데 지역에서 뽑는 것보다도 전체를 뽑아서 전체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바꾸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는 것이죠. 지금 이 구조 스트럭처를 보면은 지역에서 뽑기 때문에 지역의 유권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잖아요.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역에서 뽑지 않고 좀 더 전체적으로 뽑게 되면 그렇게 신경 쓸 이유가 없죠. 지역을. 그걸 국회의원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도 그걸 뽑는 구조적인 계약을 해야 되는. 헷갈려요. 지금 네. 국회의원 선거야 아니면 구청장 선거야. 그렇죠. 네. 예, 그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근데 그게 한 개인의 문제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네, 전체적으로 전체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의회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마련이 된다. 결국 중대 선거구 제도가 될 텐데 중대 선거구 제도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.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 정치제도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가 이제 또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측면보다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돼요. 톱니바퀴가 움직이듯이 움직여야 되는데, 하여튼 지금 중대 선거제로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천 문제. 그렇게 되면 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공천 이 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또 그걸 또 남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. 따라서 그거를 결국은 그런 정당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득권이 오히려 더 남용될 가능성이 높아요. 윗대가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그렇죠. 명부에 올려서 그렇죠. 전체로 뭐 선거해라 이 투표 명부를 보고 이렇게 할 가능성. 근데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당 차원에서는 결국은 상향식 어떤 당원,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건 그러니까 정당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결국은 정당원들의 어떤 상향식의 어떤 그런 후보 선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지만 사실은 그 정당의 올바른 기초가 확립이 되는 것이거든요. 그런